네, 선생님. 예, 예. 이번 시간 예. 네, 하반기 소띠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소띠 운세요. 28살 정축생 소띠를 좀 볼게요. 이분들은 머리가 참 영리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총명하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 머리 믿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또 보기보다는 돈 욕심이 참 징그럽게 많아요. 이분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왜?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자리 잡고 싶고 너무 급하게 뛰려고 하죠. 그런 해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취직을 못한 사람은 취직을 하고 싶고 취직은 했는데 나는 이게 아닌가 봐. 이 내 적성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장사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소리는 아니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징그럽게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징그럽게 하는데 저는 이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업이든 장사든 이런 걸 좀 나중에 풀어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 공부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 취직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시험을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포기할까 했는데 그러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공부해 시험 봐. 그러면은 합격하니까. 너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올해는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말하는 것 좀 연습 좀 하고 면접 공부 좀 해서 면접을 보면 안 되겠나. 시험은 걱정은 없는데 내가 봐도. 그래서 면접 봐서 다시 재도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합격할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횡재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분들 횡재수가 들어와 있는데 결혼할 수도 있고 그것도 결혼도 횡재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도움을 주거나 나중에 몇 년 흘러서 몇십 년 흘러서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내가 어렸을 때 이분 만났던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었구나. 그래서 횡재수도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런 운이 올해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참 좋죠. 또 임신이 안 돼가지고 조금 고민 아닌 고민을 했는데 나이는 뭐 어리지만 그래도 고민하면서 고민하죠. 그런데 올해는 임신도 잘 될 것이고 또 유산을 하거나 아이가 흘러내렸는데 올해는 그럴 일이 좀 더 적죠. 하반기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이 될 거고요. 근데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은 뭐 생각하는 것이 이쪽인데 부모님은 저쪽이다. 만약에 부모님은 공무원 시험을 봐라. 그런데 나는 공무원 시험이 싫고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꾸 공무원 시험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나는 적성이 안 맞는데 근데 붙었어. 붙었는데도 하기가 싫어. 그래서 때려치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부모님과 노선이 달라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남의 돈 갖다가 투자를 하든 지 돈 갖다 하든 부모님 돈 갖다 하든 무리하게 투자를 하든지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손해를 많이 보죠. 특히 주식증권에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머리 믿고 하다가 손해를 보죠. 개 중에 한두 명은 뭐 돈을 벌겠죠. 그렇지만 100명을 놓고 봤을 때 한두 명이지 나머지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금전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라.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한 30살 넘어가면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초를 튼튼하게 쌓고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생 공부도 공부고 세상살이 공부도 공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도 공부니까 올해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하반기 때. 자, 그 다음에 38살 을죽생 소띠를 보겠습니다. 운수가 참 나빠요. 이분들은 하반기 때. 상반기 때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하반기 때 운이 좀 짜부라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누가 와서 저 이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사하지 마시고요. 장사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저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이직도 안 됩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던데 다니시고요. 내년에 이직하려면 하는 게 좋고 올해는 이직하지 마시고
한번 직장 그만두고 장사나 사업이나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건 가능합니까? 웬만하면 기존에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고,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다른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직장 다녔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반기 때만 적용이 되냐? 내년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냥 하던 일을 하시는 게 낫지, 다른 뭔가를 변화를 줘서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거나 시도를 하게 되면은 진짜 꼼꼼하게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 손해를 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든 사람으로 손해를 보든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든 마음적으로 손해를 보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한테 올해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잘난 체를 안 했는데 잘난 체 했다는 둥, 그래도 잘났어,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나대지도 않았는데 나댔다고 뭐라고 한 소리 들을 수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올해 많이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집에서 스트레스 받든지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니면 애기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지 시댁하고 마찰이 생기든지 아니면 친정하고 마찰이 생기든지 남자는 또 처갓집하고 문제가 생기든지 형제지간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래서 올해는 좀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배우자 문제로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남자가 바람이 난다든지 여자가 바람이 난다든지, 바람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금전바람도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춤바람도 바람이고 노름바람도 바람이고 진짜 인간바람도 바람인데, 올해는 배우자 때문에 속을 끓이거나 마음을 끓여서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때요. 아마 을죽생이 이분들이 제 걸 보시고 머리 좀 아플 수 있을 거예요. 고민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런데 하여튼 배우자 문제로 올해 이혼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는 부부지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주위에서 문제야, 그 부분도 골치가 아프면 또 고민을 하겠죠. 그런 분들은 뭐 전화 주시도 상관은 없고요. 자, 올해 새롭게 창업을 하고 싶다, 신규 사업을 하고 싶다,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패하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0살 개축생, 운수는 별로예요. 이분들도 운수는 별로예요.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만 상반기 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고요, 하반기 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좋은 게 아니냐? 본인이 실수를 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운이 나빠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실수를 해서 나빠지는 운이거든요. 조금 자만하죠, 오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빠지는 거지, 하늘에서 운을 안 줘서 나빠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이분들이 이사나 이동이나 투자나 하고 싶다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를 잘못하게 되면은 몸이 아프거나 누가 죽거나 다칠 수가 있고, 이동을 한다, 사업장을 이동할 수도 있고 장사 터전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동이라 하고, 직장을 승진해서 가는 건 상관은 없는데 내가 저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 이건 하지 마셔야죠. 사람들한테 또 꽂히니까. 그래서 이동수도 이건 웬만하면 없다. 그 다음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잘릴 수도 있지만은 이직도 하고 싶거든요. 이제 좀 불안불안하니까 다른 직장으로 갈까 아니면 장사를 좀 해볼까 사업을 해볼까, 어차피 구조조정해서 내가 그만두거나 잘리거나 아니면 이제 알아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죠. 그럴 때는 기왕이면 음력으로 동짓달에 이직을 하든지 신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동짓달에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시작하는 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성형이나 문신 같은 거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요즘에는 남자들 성형 많이 해요. 여자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특히 여성분들은 올해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내년에 성형하든 문신하든 지방 흡입술을 하든 보톡스를 맞든 내년에 하시고 올해는 웬만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참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문단속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도둑이 들 수 있어요. 자식이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식구가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길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도둑놈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조심 못하고 도둑을 맞았어. 물건을 잃어버렸어. 어찌됐든 본인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계약서를 쓰는데 사인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고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든지 만약에 인감증명을 떼줬는데 잘못 떼줬다든지 그래서 올해 계약서상이나 문서상으로 손해볼 일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모르고 100만 원을 줬어. 그게 5만 원짜리를 준 이제 5천 원짜리를 줘야 하는데 모르고 5만 원짜리를 줬어.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5천 원짜리 줘도 5만 원짜리 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운이 나쁘려면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제가 아까 5만 원짜리 드린 거 아닌가요? 그런 게 그 사람은 몰라요. 아까 나는 뭐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받다 보니까 그거 못 봤는데요. 이러면 손해 보잖아요. 이것도 손재수라. 그래서 작게는 작게, 크게는 크게 올해 손재수가 들어오죠. 서류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든 초본이든 등본이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사업자 명의가 내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보니까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네?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또 회사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계산서가 뭐가 잘못됐어 이래가지고 뭐 세무조사 나왔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고요. 중장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고 수가 따라옵니다. 하반기 때. 그래서 안전사고, 감전사고, 그 다음에 전복사고, 만약에 직원이 사고를 낸다든지 본인이 낸다든지 비타길에서 그런다든지 그래서 중장비 사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하반기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좀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덤벙대다가 다치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공사 현장 같은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 졸다가 그냥 들이박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 상이나 무슨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안전주의 잘해야지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진짜 개축생들은 거리 노중에서 길거리에서 사고 나거든요. 하반기 때. 특히 8월, 9월, 12월 달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졸음운전, 과로운전, 과속운전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장비 다루는 거 베테랑이야. 그러다 사고 터지거든요. 직원이 그래도 조금 다독거리시고요. 그 다음에 법적 문제가 붙어요. 소송이나 재판이나 고소 고발이나 이거는 하반기 때 들어와 있는데 언제 들어와 있냐면 음력으로 10월, 11월 달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음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심하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마 전화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법적 문제로 고소고발건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될까요?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아마 상반기 때도 있을 수도 있고 하반기 때도 있을 수 있는데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1년이지만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때는 특히 초겨울이 걱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2살 신축생 소띠를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운수가 대기래요. 대기래서 같은 소띠라고 어떤 띠는 어떤 경우는 좋고 어떤 경우는 나쁘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제가 임의대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이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문서운, 이동운, 이상운, 명의운, 귀인운, 횡재운 모든 게 대기라다. 그럼 대기라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거냐? 다 좋은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이는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문서라는 것은 분명히 차를 가지고 있는데 폐차를 시켜야 돼. 차를 사야 돼. 그러면 차를 사야죠. 그게 문서운이라. 집을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중창을 해야 돼. 하면 해야죠. 그것도 문서라.
근데 어차피 나는 이사 갈 거야. 어차피 계약 기간이 됐으니까 이사 갔어. 그것도 문서고요. 하다못해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뭐 어디 합격했다네. 그것도 문서운이라. 그래서 문서운을 놓고 보면은 크게 보면 큰 거고 작게 보면 작은데 저는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매매가 안 돼서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팠어요. 매매되죠. 그것도 문서운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고 있었는데 아유 나는 어차피 공동명의 힘들어, 동갑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 혼자 할래. 그러면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명의 변경운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누가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 다음에 귀인은 횡재수까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올해는 좋습니다. 특히 하반기 때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솔로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만난대요. 그래도 같이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럼 같이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괜찮죠. 그 다음에 산소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대두가 되죠. 산소를 위장을 할까, 합장을 할까, 뭐 비석을 할까, 상석을 할까, 아니면 초상이 났다. 그럼 산소 일을 하게 되죠. 해도 상관없고요. 같은 값이면 내년에 하는 게 좋거든요. 내년에는 뭐 하면 큰 문제가 없죠. 제가 매달 달에 하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경계통의 뼈마디가 삭신이 아플 수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요. 갱년기가 늦게까지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선천적으로 신경계통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뼈마디가 삭신이. 이분들은 약을 먹어도 큰 효과를 못 보는데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운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할 수 있거든요. 엄마 나 뭐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까먹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엄마 나 신랑 때문에 무사할 것 같아.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막 그래갖고 와서 지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가 못 산다는데. 지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못 산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죠 뭐. 네가 잘 생각해서 해라.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다. 웬만하면 사는 게 안 낫겠냐? 부모 입장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토지 못 살겠다는데. 지가 안 그러면 죽을 것 같다는데.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이죠. 신축생들 소띠. 현재 이분들이 일찌감치 이혼해서 혼자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올해 진짜 산이 많이 해가지고 본인들도 이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심하게는 다투겠죠. 싸우겠죠. 그러다 보면 시끄럽겠죠. 결론은 쪽나죠. 그렇게. 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거기에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끝.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